하나, 둘, 셋. 2024년 새해 다양한 이유로 봉사단이 된 우리는 발대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여러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해외를 가서 이제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 학년인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되고 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봉사라는 게 쉽게 갈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고 또 졸업과 동시에 이제 좋은 기억을 남기고자 해외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모두 같은 봉사 정신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하지만 설레는 감정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걱정 반, 설렘 반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못 해본 경험을 한다는 거는 진짜 설렜지만 아무래도 인솔자로 가게 되니까 좀 더 긴장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연회를 하면서 아무리 시연회를 한다고 한들 그 현지 아이들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 학우들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마음이 조금 컸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단국대학교 해외봉사.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될 국가는 캄보디아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교육봉사 전 바퍼봉사와 문화체험을 하며 캄보디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퍼봉사 시작하기 전에 다일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그 한 끼조차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비닐봉지에 싸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고 앞으로 밥을 절대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치킨 튀기는 담당이었는데 애초에 그 캄보디아 날씨가 엄청 더운데 더 더웠습니다. 거의 체감으로는 한 40도 정도 되는 느낌이어서 땀을 엄청 흘렸는데 제가 힘들게 튀긴 치킨을 먹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바퍼 봉사할 때 저희가 급식을 배식하는 봉사가 있었는데 배식할 때 저희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배식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이후에도 더 재밌게 아이들과 놀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대문 형무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잔인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마주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들었을 때 그 박물관에서 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채 되지 않는다.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학살에서 생존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말을 거셨을 때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살아남으신 거에 존경을 표하고 싶었고 되게 마음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막 발전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뭔가 우울할 거다,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캄보디아를 가니까 아이들도 너무 순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사람들도 일상생활 하는 모습이 전혀 한국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은 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해외 봉사를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보다 현지인 분들은 좀 더 식사나 물 같은 거를 먹는 게 좀 열악한 환경인 경우를 좀 봐서 이게 캄보디아가 좀 직면해 있는 현실이구나 좀 체감하게 되었고 저도 와 있는 동안 더욱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교육봉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연회 준비부터 교육봉사 마지막 날까지 회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육봉사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그 따똑초 아이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뭔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난이도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향의 수업을 생각을 했어요. 뭐 만들기라든지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제 수업이 가기 전에 직전에 다른 종목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준비가 많이 덜 된 상태여서 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팀은 이번 동계 때 새로 신설된 팀이라 전례가 없어서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잘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회의를 해오다가 한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팀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수업들이 몇 개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그 친구가 준비했던 수업을 다른 친구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여러 변동 사항들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 설렘과 긴장을 안고 도착한 따똑초등학교. 우리의 긴장과는 달리 아이들은 밝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따똑초등학교 교문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양옆으로 일자로 서가지고 저희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선 처음 보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밝고 순수하게 저희 환영해주는 마음에 너무 고마웠고 벅찼던 순간이었어요. 따똑초등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란 게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 온 대학교 봉사자일 뿐인데 애들이 교문 옆에서 서서 박수를 치면서 저희를 반겨주는데 저희가 진짜 뭐라고 그냥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이 처음에 그냥 너무 더위만 타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조금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냥 5일 동안은 정말 내가 아닌 듯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티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직접 자기 용돈으로 문구점에서 스티커를 사서 저희에게 붙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용돈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냥 아기들을 마주하자마자 바로 사랑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육봉사를 준비했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1, 2주 전부터 매일같이 만나서 직접 시연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인지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첫 수업하는 날에 많이 아파서 수업을 잘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많이 못 도와줬는데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저 대신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같은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만 했었는데 딱 첫날 첫 교시 끝나고 나서 교육봉사를 조금 수정했어요. 1학년은 통제가 정말 잘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간다든지 뭐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한다든지 하는 수정을 거쳤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교육봉사. 우리를 도와준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 통역과분 이름은 스인이었는데요. 저희 통역과 친구가 사실 저희 팀은 너무 벽화로도 그렇고 중간에 아팠던 팀원도 있어서 사실 수업 진행에 정말 큰 차질이 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저희가 요청하지 못했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 해주셔서 정말 수업할 때 빈자리 이상의 그런 존재를 느끼게 해주어서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통역사 친구 이름이 나르시인데 제가 조금 엉터리식으로 영어를 하는데도 아이들한테 더 자세히 더 친절히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교육봉사. 힘든 만큼 보람찬 기억도 많았습니다. 한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들어가면 아이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고 또 무언가를 줬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수업을 잘 들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그 슬라임을 만드는 수업을 이제 제가 맡아서 진행했었는데 이제 슬라임이 이제 되게 신기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들 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 이제 한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들어갈 때 되면은 와 슬라임 만든다 하고 애들이 좋아서 뛰어다닐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던 수업을 제가 진행할 수 있었어서 되게 보람찼던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그런 슬라임을 수업 끝나고도 계속 가지고 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뭐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온전히 수업하는 시간에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의 재미있는 또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보람찼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봉사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태권도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태권도를 오래 했지만 쉰 지 되게 오래되었고 그래서 되게 걱정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품새도 저희가 애들이 잘 못 따라할 걸 이런 거를 걱정했는데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감동스러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 중에 종이컵으로 손목시계 만드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애들이 그 수업을 좋아하는지 즐기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전날 저희랑 같이 만들었던 그 종이컵 시계를 차고 와서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애들이 우리 수업을 좀 재밌어 했구나. 그리고 그 시계를 다음 날까지도 차고 온 모습이 되게 예쁘고 그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그 전구 스틱이라고 이제 투명한 통 안에 전구를 넣어서 이제 반짝반짝 그 빛나게 하는 스틱을 하나씩 가져가는 수업이었는데 그 스틱을 다 완성하고 다 같이 이제 불을 켰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생일 축하 노래도 막 부르고 크리스마스 노래, 캐롤 이런 것도 다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싸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불러보자 해서 같이 부르고 춤도 추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고 저도 너무 뿌듯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알려주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계속 아이 컨택을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하면서 음악을 틀고 계속 이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알려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조별로 해보고 이 반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4학년 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타임이다, 다 같이 해보겠다 이러고 다 같이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의 동작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 떨어지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못 따라오는 아이 없이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다 같이 했을 때 이 음악에 맞춰서 그때 너무 뭔가 보람차고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던 걸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에 영향을 받은 팀도 있었습니다. 음악 공연팀에서 컵타 수업을 준비해서 컵타 수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컵타 수업 할 때 바로 옆 수업이 저희 바로 미술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애들이 뭐지 호기심을 가져서 수업이 통제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날 수업이 휴지심으로 바다 생물을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휴지심으로 컵타를 치고 있다고 해서 살짝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미술팀에서 이제 불빛 야광봉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애기들이 이제 수업 시간마다 들고 와서 가지고 놀더니 저한테 자꾸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업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갑자기 문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아이들 따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희 체육팀에게 불빛으로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따똑초등학교의 한편에서는 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힘들었던 점은 당연히 저에게 있어서는 벽화였는데 저는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청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조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명의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다 보니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미술팀 지호를 필두로 진행한 벽화, 빠르고 예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출국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걱정과 함께 출국길에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선생님들이나 봉사단 분들이 정말 잘 그린다. 그리고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칭찬을 다 같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보람차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연으로 10개 넘게 공연을 기획을 했었는데 춤을 아예 춰보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걸 잘 출 수 있을까? 이제 연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체육대회 공연 때 치어리딩 공연이랑 라이즈의 사이렌이라는 케이팝 안무 이렇게 2개를 했었는데 처음에 치어리딩은 제가 다른 친구들 알려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잘 따라와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라이즈 사이렌 같은 경우는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아마 다른 친구들이 조금 특히 영채가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4개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 춤도 알려주고 이끌어 나가고 시간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벅찼었는데 당일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공연을 맡아서 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뿌듯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이번 문화공연에서는 처음으로 MC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MC가 없었는데 저희가 문화공연 때 MC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기획을 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통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MC 진행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MC를 진행할 때 사실 시원 오빠랑 출국 하루 전날까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카페에서 5시간 이상 있으면서 같이 대본도 만들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또 막상 그 현장에 가니까 제가 꽁트랑 되게 재밌는 것들을 사실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가 확실히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저희 MC들이 하는 말들을 통역가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시지만 뭔가 준비한 것들을 100% 아이들한테 좀 재미를 다 주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체육팀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체육대회를 바라봤어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도 2인 3각, 줄다리기, 종목들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런 활동들을 매일매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러고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한 봉사단도 존재했습니다. 줄다리기 진짜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사실 하면서 저도 힘이 빠지면서 옆에 친구들을 저희 옆에 같이 했던 따독초등학교 친구 학생 친구들을 봤는데 되게 거의 어금니를 꽉 깨물고 열심히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열심히 당기긴 했는데 저희 상대편에 거의 강호동 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기지 못해 되게 아쉽습니다. 아이들의 축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가 워낙 힘이 세서 좀 설렁설렁 하려고 했는데 막상 줄다리기를 잡고 경기를 하니까 지는 모습에 여기서 내가 힘을 안 주면은 아이들이 져가지고 많이 슬퍼하겠다 해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당겼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팀 아이들과 목표가 일단 같으니까 하나 되는 점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협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모두 나이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팀을 응원하는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체육대회까지 모두 끝난 날. 이제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별은 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끝나고 각 반으로 들어가서 그 통역사 친구한테 우리 오늘이 마지막으로 오는 날이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꼭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이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대로 헤어지고 나면 뭔가 애들이 잘 지내는지 건강하게 잘 뭐 공부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이 영영 못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도 울고 뭐 안겨서도 울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그 5일간 아이들과 즐거웠던 기억, 뭐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 번에 이제 파노라마처럼 좀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정말 안 울 줄 알았는데 막 엉엉 울 만큼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정말 짧은 시간에 정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 단원들의 마음속에 이번 해외 봉사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나에게 해외 봉사란? 나에겐 해외 봉사란? 나에게 해외 봉사란? 저에게 해외 봉사란 배움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배움을 계속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해외 봉사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쉼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었고 또 봉사를 통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저도 그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돌아왔던, 그래서 저는 해외 봉사를 쉼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를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온 우리의 겨울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